그 파리 생제르맹 올 시즌 최악이었잖아요. 축구 역사상 가장 강한 레알 마드리드의 어떻게 보면 좀 어마어마한 선수. 진짜 나는 맹세하는데 걔는 또라이야. 절대 패스하지 마. 우리가 진정 축구는 저렇게 하는구나를 좀 느꼈던 동네 축구형 용만이. 그리고 보면은 이제 카를로스도 얘기 빼놓을 수 없어요. 호버트 카르로스는 키는 작지만 킥이 어마어마한 선수. 이 프랑스 97년 그 바로 프랑스 월드컵 그 전에 리옹에서 그 친선 경기를 했어요. 프랑스 브라질. 그때 브라질이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로베르토 카르로스가 프리킥 넣었거든요. 공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그때? 소리가 났어요. 네, 제가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파리까지 들렸어요. 네. 두고두고 보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도 골 정말 많이 넣고 뭐 크로스는 뭐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요. 수비수였는데 사실 기억나는 장면들은 거의 다 돌파 장면, 골 장면, 프리킥 장면. 그렇지. 그만큼 이제 공격적인 그런 수비수였다는 거죠. 축구 역사상 가장 강한 공격 가담 능력을 보여준 풀백이다. 네네네. 뭐 이런 또 오버래핑. 오버래핑 시원했죠? 너무 시원했죠. 어. 상대 진영으로 이렇게 딱 찍어 올라가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미들필더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이로 이제 공을만 잘 주면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아마 달리고 있을 거다. 어. 예, 난 확신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항상 뭐 스피드도 좋았고 저쪽으로 차면 제가 무조건 잡아. 뭐 이런 느낌인 거지. 허벅지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그냥 어우 장난 아니에요. 호베르토 카를로스도 이제 나중에 그 페네르바체 터키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페네르바체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풀백이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억에 남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특히 공격할 때 프리킥을 얻었는데 카를로스가 딱 서 있으면은 야 이게 아, 직접 때릴 것 같고 그치죠. 이거 어디로 찰지 모르지. 내가 맞으면 아플 것 같고 내가 맞으면 어느 정도 이제 병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진짜 레알 마드리드의 어떻게 보면 좀 레전드지만 또 레전드. 전성기를 여기서 같이 보냈고 네네. 피파 올해의 선수 2위에 여러 번 올랐네. 그러니까 발롱도르도 2위. 발롱도르를 못 받았네. 바드모더는 사실 수비수로는 공격수에게 주는 거니까 잘 이거는 참 많이 줘요. 안타까운 게 이 뭐 골키퍼 미들까지는 괜찮은데 이 무조건 물론 뭐 받은 뭐 카나바로도 받았고 네. 그 마티아스 사머도 네. 받았는데 진짜 받으려면 어마어마해야 돼. 맞아. 공격수는 뭐 눈에 띄는 공격수는 일단 없어야 되고 쉽진 않죠 사실. 이걸 보니까 계속 발롱도르 2위하고 올해 선수 2위 했는데 2위, 항상 2위. 이때 받은 애가 호나우두네. 호날두 항상 호날두. 호날두 때문에 못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때문에 여기 못 받았어 계속. 그러니까 보니까 째려보고 있잖아 지금. 봐봐. 봐봐 내가 2위라고? 네이버로 놀리고 있네. 얼레리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동시대에 다 뛰었던 그쵸? 네네. 뭐 이런 선수라고 볼 수 있고 한 팀에서. 그리고 이제 세대를 조금 달리합니다. 네이마르부터는 조금.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 주니어 제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즐겁게 축구를 하는 호날디뇨 이 차 선수는 바로 네이마르죠. 네이마르도 사실 그냥 호날디뇨 포지션도 비슷하고 플레이 자체도 되게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왼쪽 윙포던데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네, 그리고 단점도 비슷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나는 물론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즐기고 싶다. 그래서 맨날 거기 브라질에 가서 뭐 카니발도 이제 즐기고 여동생 생일 파티하고 본인 생일 파티도 진짜 화려하게 해요. 진짜 연예인 삶을 살면서 네. 취미는 연예계 이쪽이다. 연예계이고. 그 유럽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스 그렇죠. 챔스 우승하고 그 그때 네이마르가 이렇게 좀 결정골을 넣고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좀 아름답지 않을까. 바롱도어를 받고 네이마르 100% 컨디션이고 네이마르 필 받으면 그러면 세계 탑이에요. 그냥 그렇군요. 메시급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내한됐을 때 팬들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왔을 때 에버랜드 가고 다 에버랜드 이렇게 가고 지내는 모습 뭐. 보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플레이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박수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축구를 진짜 즐기는구나 해서 한국 팬들이 왕창 생겼거든요. 엄청 그때. 엄청 생겨요. 저도 그때 직관을 했거든요. 네이마르도
몰라도 자기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 팬들이 이렇게 많은 거. 그쵸. 한국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끝나고도 이제 네이마르 MOM 상을 받았거든요. 네. 맨 오브 더 매치 상을 받았는데 그때 받으면서 사실 한국이 5대1로 쳤나? 아무튼 좀 크게 쳤는데도 그렇죠. 한국 팬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니까 오, 그러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손흥민이랑 사진도 찍고 네. 황희찬이랑 사진 찍고 우리가 진정 축구는 저렇게 하는구나를 좀 느꼈던 예, 그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어가지고 맞아요. 꼭 말하고 싶은 게 예. 지금 역사상 가장 PK를 잘 차는 선수는 네이마르입니다. 정말 이거는 오. 이렇게 짜거든요. 공을 안 봐요. 키퍼만 보고 이렇게 딱딱 공을 안 보고 이렇게 차요. 거의 실축은 거의 못했어요. 아, 그러면 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차는 거네. 보고 감각적으로. 차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천천히 들어가요 공이. 보는 입장에서 아니 이게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무서운 슛이다. 그 만약에 이렇게 골키퍼가 조금이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차고. 그래서 제가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아마 2번 정도 실축을 했고 어허. PK가 얻으면 일단 아군에 네이마르가 있으면 그냥 거의 99% 들어간다. 거의 들어간다 보면 돼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브라질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주니어. 2000년생. 사실은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아직 유럽에서 이제 꽤 오래전부터 뛰고 있어서 뭔가 그렇죠. 나이는 한 25, 26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되게 어린 선수고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일화 중에 그 챔스 경기예요. 레알 마드리드 대 보루시아 dortmund 경기예요. 진짜 조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무 못해가지고 그 전반전 끝나고 그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그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카림 벤제마 그리고 페르난 오메르디. 페르난 멘디가 불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 Lui fait pas de passe à lui. Sur la vie de ma mère, il est contre nous. 무슨 말이냐면 야, 걔가 우리 팀 아니야. 상대편이야. 걔한테 절대 패스하지 마. 진짜 나는 맹세하는데 걔는 또라이야. 절대 패스하지 마. 비니시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오. 카메라가 잡힌 거죠. 어.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벤제마가 얘기하는데 겁나 웃겨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비니시우스 당연히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벤제마가 이제 그 사과를 했는데 어. 지금은 벤제마 비니시우스 커넥션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비니시우스 주니어는 지난 시즌부터 특히 이번 시즌은 정말 미친 듯이 잘했는데 처음에는 뭐 사실 브라질 어린 선수가 이렇게 유럽 무대에는 이렇게 좀 그 아크리마테이션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02 시즌에 네네. 안첼로티 감독이 체제하에 들어오면서 득점력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안첼로티가 성장시키지 않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체적인 밸런스도 그렇고 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라 예, 지도한 것도 있고. 이 시즌은 확실히 득점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무조건 넣어야 되는 찬스인데 놓치고 또 이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해서 이런 약간 부진한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올 시즌의 비니시우스 주니어는 발롱도르는 만약에 그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우승까지 하고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뭐 결승전에서 골 넣었으면 발롱도르 수상까지 할 수 있는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죠. 네, 약간 완벽한 선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비니시우스는 이 중에서 보면 이제 막내인데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니까. 특별이죠. 예.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기도 하고 무조건 발롱도르는 10년 안에 하나 정도 받지 않을까 어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바페 몇 개 받아요? 음바페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달려 있죠. 네. 음바페는 지금은 사실 하나 정도 받았어야 하는데 아직은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뭐 프랑스 선수 음바페가 발롱도르 아직 수상하지 못했다? 지난번에 없을 때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저 프랑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용만도르라고 해가지고 좀 했었거든요.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음바페가 살짝 나왔었는데 네네. 결국 우리가 배제시켰거든요. 네네. 올해는 가능성이 없을까? 어때요? 올해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요? 올해는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은 음바페 시즌은 지금 올해 제가 봤을 때 메시 혹은 홀란드 받을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니, 둘 중에 하나 받을 텐데 프랑스가 그 승부차기로 이제 그 졌잖아요 아르헨티나한테. 근데 음바페는
승부차기에 자기 그 킥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그 골 3개 넣었죠. 그리고 월드컵 씹어 먹었죠. 근데 메시가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중에 사실은 만약에 프랑스가 이겨서도 그냥 은바페랑 메시의 그 경기력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메시가 우승했잖아요. 그러면 메시 쪽으로 아마 바롱도르가 아 메시를 본다. 네,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승만 기억하는 거니까 누가 2등을 기억해요. 하긴 이번에 홀란드가 잘하겠는데 챔스 결승에서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인스턴트 문화라고 하죠. 약간 좀 현재는 사실 메시는 월드컵 우승하고 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너무 부진한 모습만 보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저 미국 가니까요. 미국에 가기도 했고 근데 이번 시즌 바롱도르는 시즌 그렇죠. 6월까지니까 일단 지금까지고 제가 봤을 때 되게 막상막하겠지만 메시가 아무래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은바페 내년엔 받을까? 글쎄요 이거는 상상할 어려운 게 내년에 유로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사실 그래요.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한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챔스에서 은바페는 잘하지만 팀을 못하니까 오케이. 자, 어찌됐건 뭐 브라질 선수들과 브라질은 뭐 요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이게 사실은 뭐 이런 클럽들은 잘 모르겠어요. 플라멩고 정도만 알겠어요. 플라멩고는 호마리오 클럽이고 크루제이로는 호날두 그리고 호날디뇨 네이마르는 그레미오 그 쪽이고 그리고 카를로스는 이제 나중에 또 크루제이로로 가서 그래서 유명한 팀들은 사우폴로 코린시안스 상파울로 맞아. 크루제이로는 살짝 지금은 그리고 여기는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 있고요. 그래요. 뭐 이런 팀들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정리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큰 덩어리로 한번 여기 가 봅시다.